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집에 가다가 방송을 켰는데요. 제가 문득 네이버에 나무 위키를 검색을 하다가 느낀 게 있어가지고 이런 방송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1945년도 7월 26일 날, 그때 당시에 이제 스탈린과 처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국의 주인이 된 그런 누굽니까, 해리 트루먼,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일본에다가 항복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어요. 이게 이제 일명 포츠담 선언인데, 그런데 이 포츠담 선언을 일본의 마지막 전쟁의 그런 전시 내각이 되는 그런 뭐냐 했을 때, 그런 스즈키 간타로 내각이 이제 뭐랄까요, 유보한다라는 입장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논평을 안 하겠다. 포츠담 선언에 대해 가지고 우리 입장을 잘 헤아려 달라.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서구 언론에서는 묵살이라는 표현으로 둔갑이 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미국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포츠담 선언은 어쨌든 이 시점에서 항복할 거냐 안 할 거냐, 예스냐 노냐만 답을 해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어떠한 논평도 안 하고 유보하겠다 하니 항복한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럼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얘기네. 그러면 원자 폭탄이 투하돼야지, 뭐 이런 입장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때 일본의 스즈키 간타로 내각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일본이 자랑하는 만세일계 천황제 한 혈통으로 꾸준히 이어져 내려왔다는 천황제가 보장이 안 되는 조건에서는 우리는 항복을 못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일본의 천황제라고 하는 것이 쭉 이어져 온 건 사실인데 이게 정말 만세일계가 맞느냐, 아니라는 거죠. 만세일계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일본의 역사책으로 유명한 일본 서기가 있고 속일본기가 있는데, 이 역사책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연구를 하거나 반론을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거부감이 있게 느껴져 가지고 연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 서기에 이제 볼 것 같으면 일본의 훗날 야마토 군함으로 더 유명해지는 야마토 정부가 수립이 되고 일본의 초대 문명 정부가 수립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초대 이제 천황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소위 진무 천황이다. 그래서 천황의 뭐 삼종신기라고 해서 칼, 거울 이런 것들을 들고 뭐 내가 오늘부터 이제 다스리겠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초대 진무 천황부터 10대 천황에 이르기까지 기록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천황가의 족보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거기에다가 일본 천황가를 정식으로 연구해온 사람들까지 10대 천황에 이르기까지 10명의 천황이 바뀌는 동안, 예를 들면은 뭐랄까요, 천황이 통치를 한 30년 했다 칩시다. 그러면 10명의 천황이 바뀌는 동안 300년이 지났다는 얘기인데, 그동안에 뭐 기록이나 유적이 나온 게 없어요. 통치 흔적이 나온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11대 천황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쪽이 우세한데 그때 당시에는 종교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런 현대적 문화가 필요했던 시절에 바다 건너 백제하고 교류를 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목만치 또는 목현만치라고 부르는 사람이 건너가서 이제 일본의 수아시 가문으로 이제 탈바꿈하게 되고 유럽 권력자가 되면서 일본을 뭐 자주지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가운데 이제 물론 일본 천황이 역사적으로 남자인 건 아니에요. 남자가 주류긴 한데 여자 천황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350년경부터 이제 일본으로 이제 진출한 백제의 그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일본 천황가에서 최고로 대접을 받으면서 가문끼리도 연결이 되고 하다 보니 뭐 이렇게 뭐 부부간의 연을 맺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동화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본 그 황실 천황가는 사실상 400년대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백제와의 교류를 통해서 그런 그 가문끼리 백제 왕계의 가문과 일본 천황계의 가문이 몸을 뒤섞는 과정에서 그런 그 백제인의 피가 녹아 들어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상 부정하기도 힘든 것이 역사적 사료도 나와 있지만 일본의 그 전쟁의 책임이 있는 히로유토의 아들 아키히토 천황이 살아있을 때, 지금도 살아는 있는데 재위를 하고 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백제인의 피가 한쪽으로는 흐르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뭐 천황가에서는 뭐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초대 천황이 일대 진무 천황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진무라는 여자 천황부터 해가지고 야마노 밑에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어져 오는 그 피에 백제인의 피가 섞였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아키히토는. 물론 뭐 일본의 역사학자들이야 당연히 백제인의 피가 섞였다는 걸 부정하고 싶겠죠. 걔네들은 만세일계라는 그 한마디에 대륙 침략을 했고 제국주의로 나갔고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까지 한 사람인데 만세일계가 부정당하는 건 싫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천황가의 후손이고 그때 당시에 현직 천황이었던 아키히토가 공식적으로 자기의 황궁에서 백제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발표를 했다. 이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반 역사학자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역사의 영역에 일본 황실이 고스란히 간직해온 그들 나름의 선원계보다 같은 족보가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은 지금도 천황가는 별도의 그 예산으로 활약을 하고 또 대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러면 일반 역사학자들이 알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키히토 천황의 양심선언이라고 할까요? 진실 고백은 무시만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봐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일본의 천황가는 백제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만세일기는 아닌 것이고, 다만 고구려가 676년도인가요?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던 그 시기, 평양성이 함락되던 그 시기에 이제 왕자가 이제
일본으로 건너와서 뭐 천문학부터 해가지고 문물을 전파하면서 세력을 키워갔을 때 천황과의 교류가 있었는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구려인들의 피가 천황과에 섞였을런지 그건 의문이죠. 신라계의 피가 섞였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백제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뭐 부정될 수 없다라고 보고요. 결국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기록만 보기 때문에, 자기들이 연구하고 싶은 내용만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 그 천황가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 있을 때 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만세예계가 아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푹 쉬시고요. 즐거운 그 월요일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 방송을 듣고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